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에 남편과 이혼을 선택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남자였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부터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이라도 인연을 끊어낼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할 뿐이네요. 처음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 겨울에 외출을 하셨다가 바닥이 얼어붙어 있어서 미끄러지신 적이 있으셨는데 그때 넘어지시면서 골반 골절로 입원하셨고 불가피하게 수술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문제는 후유증이었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만큼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몇 달 뒤 다시 병원을 찾아가니 골반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재입원을 반복해야만 했었죠.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 옆을 살펴드려야 되다 보니 여러 가지로 계획에 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남편과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엄마의 곁을 지켜주셨겠지만 아빠는 제가 중학교 때 이미 세상을 떠나셨었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의 곁을 지켜드리는 건 당연한 거였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항상 시댁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던 남편과 점점 마찰이 심해지자 저를 대하는 행동들에서 오는 상처가 몇 번이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어요. 제가 눈물을 보이면 그때는 미안했다는 말로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몇 번은 있었는데 그것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꼴보기가 싫었는지 지긋지긋하다며 외박까지 잦아지게 되었죠. 상식적으로 저희 엄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얘기하면 자주 신경은 못 써줘도 최소한 관심 정도는 가져줄 수 있는 건데 남편은 그런 것조차 조금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불안한 관계가 지속이 되다가 결국 감정은 터지고 말았어요. 우리 엄마 이번에 겨우 퇴원해서 집에서 잠깐 쉬고 계시니까 잠깐 같이 뵈러 가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야? 당신이 사이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지 공황장애가 와서 엘리베이터 못 탄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아파트 계단으로 걸어 다니겠어. 힘들어서 안 돼. 자꾸 거짓말 할 거야? 당신 어제 술 먹고 들어왔을 때 나랑 집 앞에서 만나서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집으로 들어왔잖아. 그렇게까지 싫은 거야? 우리 부모님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데 내가 장모님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어? 충분히 당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공황장애 있다니까. 이럴 거면 도대체 나랑 왜 결혼한 건데? 우리 엄마가 작년에 수술 받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찾아뵌 적 없었잖아. 나 혼자 엄마 보러 가면 당신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보셔. 가서 얼굴 한번 비추는 게 그렇게 힘든 거야? 공황장애라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가지 않으려는 당신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설마 엄마가 입원하면서부터 명절 당일 못 가고 시댁에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그래?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 집안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명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몰라? 그리고 왜 꼭 주말에 장모님 댁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명절 당일 못 간 거지. 다음날 아침 일찍 시댁에 갔었잖아.
그때 어머님이 엄청 뭐라고 하셔서 집안일 내가 혼자 다 한 거 몰라? 그리고 나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말밖에 시간이 없다는 거 잘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정말 이기적인 거 알아? 나는 지금까지 충분히 이해해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내일 당장 오라고 그랬어. 심각하게 할 말이 있으신가 봐. 내일 나 엄마 보러 가야 된다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얘기했던 건데 어머님한테 말씀 안 드렸어? 내일은 힘들다고 전해드려. 남편은 그런 건 모르겠다며 저보고 알아서 하라더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제 입장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 남편과 시댁 집안 사람들 때문에 결혼에 대한 후회가 더 크게 밀려왔어요. 남편이 도와주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제가 시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다 했니?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할 말이 있으면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어머님, 죄송한데요. 내일 찾아뵙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대로 걷지 못하시거든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도는 아직도 몸이 편찮으시냐? 수술한 지 꽤 오래된 걸로 아는데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딘 거야? 그래서 내일 못 온다고? 내 아들도 알고 있는 거니? 통화 좀 하게 잠깐 바꿔봐라. 이런 일은 진작에 얘기를 했어야지. 내일 모임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늦은 시간에 연락해서 못 온다고 하면 내 기분이 어떻겠니? 제가 시댁에 가지 못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는지 당장 남편을 바꾸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방문을 열고 남편한테 핸드폰을 건네자 시모는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죠.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시모의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낄 수 있었고 남편도 화가 났는지 얼굴을 붉히며 저를 노려보았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었던 시모는 저와 남편이 다음날 시댁에 오라는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까지 욕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냥 군소리 하지 말고 내일 우리 집에 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눈치라도 있어야지. 계속 참아주고 배려해주니까 이제는 아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네. 이럴 거면 나랑 왜 살아? 당신 멋대로 할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얼마나 배려해줬다고 그래? 내가 엄마 옆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서 자꾸 전화하고 빨리 오라고 재촉해서 제대로 돌봐드리지도 못한 채 어머님 댁에 간 게 한두 번이었는지 알아? 오히려 배려는 당신 집안 사람들이 없는 거지. 결혼한 건 내가 후회된다고.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같이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려고? 끝까지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구만.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도 욕을 얻어먹는 거지. 내가 너를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어느 누가 병든 엄마 모시고 사는 당신을 좋아하겠어? 우리가 그동안 배려해 줬으니까 내일은 무조건 우리 집에 먼저 와. 알겠어? 남편과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살펴드려야 한다고 부탁을 한 건데 시모와 남편은 제 사정을 전혀 봐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가는 서로에게 상처만 커진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미 서로에 대한 의견 충돌이 심했었기 때문에 더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희 부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은 말들을 계속 주고받다가 남편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지겹다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 몸이 많이 불편하신 듯 거의 누워만 계신다고 하시길래 회사의 사정을 얘기한 뒤 아침 일찍 엄마 집으로 향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너무 걱정이 많았었죠.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골반이 한번 골절난 이후 좀처럼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었지만 엄마는 처음 골반 골절이 있었을 때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 걷는 건 거의 무리일 것 같아 다시 병원에 입원하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엄마는 병원비부터 걱정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대충 둘러대시더니 제 걱정부터 하셨어요. 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상태라 엄마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관계로 이어질까봐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저에게 부탁 같은 건 일절하지 않으셨죠. 속마음을 잘 꺼내지 않으려 하시길래 제가 먼저 찾아뵈서 살펴드려야만 했었죠. 엄마는 제 얼굴에 그늘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걱정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아픈 엄마한테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짐을 나누고 싶진 않았습니다. 남편과는 잘 지내고 있다며 좋은 쪽으로 최대한 설명드린 뒤 엄마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 애써 웃는 얼굴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현관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아침 일찍 시모가 저희 엄마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불안함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시모는 초인종을 누르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재촉하셨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네가 아침부터 여기는 어쩐 일이냐? 어제 그 난리를 쳐놓고 여기 올 상황이니? 내 아들이 어제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만취가 돼서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내 아들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너희 엄마 걱정은 돼서 아침부터 여기로 달려온 거냐? 오늘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사돈, 잘 지내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얼굴 안색을 보니 그래도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기는 한 것 같네요. 제가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대화 좀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때마침 며느리도 옆에 있으니 잘 됐네요. 어제 글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희 집에 오늘 저녁에 모임이 있어서 내 아들이 어제 며느리한테 저희 집에 와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며느리가 사돈 병수발을 들어야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선 못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집안만 사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안 사정만 생각하고 우리 집안은 아예 대놓고 무시를 하고 있으니 제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래서 어제 한마디 했었죠. 그렇게 다음날 무조건 와야 된다고 설명하고 끊었는데 며느리가 자기 입장 이해해주지 않았다고 제 아들과 한바탕 했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다던데요. 사돈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누구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르세요? 몸이 불편하면 병원에 입원을 하시던가 아니면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지. 왜 여기에서 버티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줄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도 몸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전혀 몰랐네요.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다고 집에서 최대한 요양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하길래 태어난 건데 사돈 집안에 그렇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었는지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도 제 딸을 미워하지는 마세요.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생긴 일들이잖아요.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부터 찾아왔겠어요?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해서 힘들게 결혼까지 한 건데 사돈 때문에 애들 이혼하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어요. 아직 손주도 못 하나 봤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돈, 그러지 말고 요양원 들어갑시다. 요즘 시설도 좋은데 굳이 이 집에 박혀 있을 이유 없잖아요. 사돈 딸이 이혼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탓을 돌리는 건데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 집안 사정 이해해 주셨어요? 무조건 어머님 편하신 대로만 행동하시잖아요. 그이도 마찬가지예요. 제 입장 조금도 생각해 주지 않고 무조건 불만만 늘어놓고 조금도 귀찮은 건 도와주지 않으려 하는데 그게 저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그때 딱 한 번 오고 지금까지 얼굴 한 번 안 비쳤어요. 어제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제가 저희 엄마 집에 같이 좀 가자고 하니까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못 탄대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던 공황장애가 갑자기 생겼다고 오지 않겠다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서운하고 화가 났겠어요. 저희 집안을 아예 무시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저는 그래도 상황에 맞게 최대한 노력하면서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 맞춰드렸었는데 정작 제가 부탁드렸을 때는 조금도 배려해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지금 몸이 성치 않은 거 뻔히 아시면서 아침부터 이런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상처를 줘야 속이 후련하신 거예요? 얘 말하는 것 봐라. 어디서 시애미한테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거야? 사돈, 보셨죠? 얘가 이렇다니까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부터 내고 있잖아요. 이런 며느리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받아주지도 않았겠죠? 이거 사기 결혼 맞죠? 저희가 정말 속아서 결혼한 거니? 제 아들과 이혼을 하면 피해자는 저희 집안이니 당연히 위자료도 보상해 주셔야 합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아직 서류에 도장은 안 찍었으니 오늘 저녁 모임에 늦지 말고 참석해라. 끝까지 며느리 도리는 해야 되잖아. 그럼 사돈, 저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사돈 때문에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 나버렸네요. 시모는 아침부터 저희 엄마 집에 찾아와 쓸데없는 말을 늘어 놓으셨어요. 저희 부부 일인데 시모는 모든 상황의 탓을 저희 엄마한테 돌리고 있었죠. 엄마는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아닌 듯 싶었어요. 저희 집안에 조금도 배려를 해주지 않는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마무리 짓는 게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엄마를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 하나 이해해주지 못하는 시댁 사람들과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금방 오겠다며 엄마를 진정시킨 뒤 그날 결판 지을 생각으로 시모를 뒤쫓아 갔어요. 그런데 시모가 시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길래 일단 뒤를 따라갔는데 63빌딩으로 들어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더라고요. 잠시 뒤 시모가 차에서 내리자 남편이 시모를 발견하고 반갑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몸을 숨긴 뒤 시모와 남편을 조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많이 늦은 거 아니냐면서 서둘러 59층으로 올라가자는 말을 꺼내셨고 남편과 시모는 빠른 걸음으로 금세 제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길래 뭘 하는지 궁금해서 저도 시모와 남편이 향한 59층으로 뒤따라가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시모를 만났다는 것 자체만으로 의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도 그 뒤를 따라 59층으로 향하게 되었고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눈에 들어온 건 다름 아닌 레스토랑이었어요. 처음 와본 곳이라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최대한 시모와 남편한테 걸리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눈앞에 시모와 남편이 서로 웃으면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의 여자와 반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그날 남편과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심장이 요동쳤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분노를 하고 말았죠. 시모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남편에게 끝나면 연락하라고 얘기한 뒤 자리를 비켜주자 남편은 반대편에 앉아있던 여자에게 대화를 시도했어요.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나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처음 보자마자 유선 씨가 앞으로 제 인생을 함께 해줄 인연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최근에 여기에서 선자리를 좀 많이 봤었는데요. 그때마다 무언가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선 씨는 저희 엄마한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추는 걸 보니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충분한데 괜찮으시다면 식사 끝나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 같이 가실래요?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결혼한 저를 놔두고 선자리를 보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했고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말았어요. 저희 엄마가 몸이 많이 편찮으시니까 얼굴 좀 같이 보러 가자고 부탁했을 때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한다고 하더니만
남편은 선자리를 보려고 59층을 밥 먹듯이 출입했다는 말을 꺼냈을 땐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았었어요. 저에게는 온갖 상처되는 말을 늘어놓던 남편이 처음 본 여자한테 인연이라면서 상대방 기분이 좋아질 수 있는 작업 멘트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들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제 마음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남편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남편이 돌아왔을 때 물을 끼얹을지 아니면 끝까지 미행하면서 증거물을 남겨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남편이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전화를 받았어요. 너 아직도 사돈집에 있는 거냐?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한 거 일정이 좀 바뀌었으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야 쓰겄다.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거든. 할 일이 많으니까 서둘러 와야 될 거야. 내 아들이 오늘 중요한 손님을 데려올 예정이거든. 너는 나를 도와서 음식만 만들어주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쓸데없이 토달지 말고 좋게 얘기할 때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니? 그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1시간 내로 와야 한다. 딱 보니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시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았어요. 상대방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같이 시댁에 들어갈 계획을 잡았는지 시모 혼자서 음식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 저를 불러 최대한 빨리 일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거였죠. 이미 남편과 시모는 저와 이혼을 하려고 꽤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걸 그날 이후 모든 걸 알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시댁 집안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은 상대방 여자와 달달한 시간을 가진 뒤 레스토랑 라운지를 벗어났고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물을 남겨둔 뒤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현관문으로 들어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앞치마를 던졌어요. 그리고 너무 늦게 왔다며 시간이 없다면서 빨리 주방으로 튀어오라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니 눈앞에 펼쳐진 많은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시모는 시간이 없다면서 저에게 음식 만들 재료를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는지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면서 온갖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시길래 저를 막대하는 시모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오늘 중요한 분이 오나 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친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레스토랑에서 어머님이랑 남편이 어떤 여자와 같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하던데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제 연락을 받지 않더라고요. 오늘 중요한 손님이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성분은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마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선자리 알아보는 그런 개념 없는 행동을 할 정도로 생각 없진 않으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 사돈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있는 음식들을 봐봐라. 이 정도 준비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어제 안 좋은 일이 있었으니까 싸우기 싫어서 받지 않은 거겠지.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이나 해라. 친구라는 사람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말을 함부로 뱉어대면 되겠니? 너도 개념이 없어서 답답한데 그 친구라는 사람은 더 개념이 없구나. 이런 쓸데없는 말 할 시간에 재료 손질이나 빨리 해라. 내가 아까부터 시간 없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그대로인 거야? 서둘러 움직이라니까. 시모는 말을 더듬으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저에게 변명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이혼을 하면 바로 새 며느리를 들이려고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걸 거의 하지 않았고 발등에 불이 붙은 시모는 시간을 쳐다보면서 혼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시모가 갑자기 저보고 그만 돌아가라면서 제가 입고 있던 앞치마를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저도 자리에 참석해야 되지 않냐고 대묻자 시모는 이제 그만 가도 된다면서 병자인 사돈이나 돌봐주러 가라며 막말을 뱉어 대셨죠. 떠밀리듯 그렇게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제 두 눈앞에 남편과 레스토랑에 앉아있던 여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쳐다보자 시모는 저를 다시 끌어들이더니 음식 해주는 아줌마라고 인사드리라며 저를 주방으로 밀어 넣었어요. 남편은 어색한 웃음으로 여자를 데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고 저는 주방에서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끌고 주방 구석으로 밀어붙이면서 입을 열었죠. 너희 둘 어차피 이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 쓸데없이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 내 아들이 몇 번 만에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온 줄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저랑은 이혼할 거라서 아직 도장도 찍지 않았는데 외간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거네요. 그럼 레스토랑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어차피 밝혀지게 될 일들인데 끝까지 이기적이시네요. 제가 받을 상처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 사람이랑 저 여자가 둘이 잘 되라고 응원이라도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보고 음식까지 만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더는 못 봐주겠네요. 당신 눈치만 보지 말고 당장 나한테 무릎 안 꿇어? 저기요. 그쪽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들어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저 사람 아내인데 모르셨어요? 이 집안 아주 개판인데 그쪽이 며느리로 들어오는 순간 저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저놈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유선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어차피 저 여자는 이제 저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요. 조만간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고 그럼 법적으로 남남인데 유선 씨가 피해볼 일은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잘 해결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여자 정신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그쪽한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그쪽도 상간녀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저한테 위자료 줄 생각 아니시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만 돌아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당신은 오늘 나랑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남편을 따라온 여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는지 저에게 몰랐다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인 뒤 시댁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여자를 붙잡으며 좋은 인연 망치지 말자며 가지 말라고 애원하자 그 여자는 갑자기 돌변해서는 온갖 욕을 퍼부으면서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그 여자는 남편 보고 더러운 놈이라고 화를 내면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렸고 그렇게 그 여자는 시댁을 빠져나갔습니다. 얼굴에 묻어있던 침을 닦던 남편이 자기 인생을 다 망친 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려 하는 순간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댔고 순식간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감정 조절의 끈을 놓아버린 상태라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똑같이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저와 시모를 분리시키더니 제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저도 똑같이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모는 자기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제 어깨를 밀치며 점점 구석으로 몰아세웠고 제가 주방 구석에서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자 이성을 잃은 시모는 옆에 펄펄 끓고 있던 냄비를 힘겹게 들더니 앞으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줄 알라면서 제 머리 위로 부으려는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비닐에 발이 미끄러졌고 시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급하게 달려와 시모를 붙잡으려 했지만 냄비 안에 있던 펄펄 끓던 국이 시모의 손에 떨어지자 놀란 시모는 그대로 넘어지면서 냄비 안에 있던 국이 미끄러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그대로 쏟아지고 말았어요. 비명을 지르던 시모와 남편은 저에게 살려달라며 주방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눈을 뜨지 못했고 저도 너무 놀란 나머지 싱크대에 있던 찬물을 시모와 남편의 얼굴에 들이부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했고 시모와 남편은 얼굴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수술까지 해야 되는 안 좋은 상황까지 오고 말았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부와 아주버님이 뒤늦게 오셔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물을 보여줬습니다. 시부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고 시모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가지고 있던 증거물로 남편과 이혼을 선택했어요. 본인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그제서야 저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남편한테 이미 많은 실망을 했었기 때문에 더는 미련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자기들이 아프고 나서야 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버렸죠. 앞으로 그 사람들은 얼굴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진 상태를 유지하며 평생 살아가게 되는 불행을 겪고 말았네요. 조금만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왔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살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서로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려고 글을 쓰려는 지금도 너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몇 년간 만나오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었어요. 이 사람과 연인 사이로 발전해 오랜 기간 만나왔으니까 당연하듯 결혼을 해야 하는 것 뿐인지 아니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더라고요. 분명 사람은 좋아 보이고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온 건데 약간 의무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고민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어요. 어떠한 확신이 필요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면 된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은 이혼남보다 이혼녀라는 딱지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도 않기 때문에 제 인생에 결혼은 2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실패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할까였어요. 당연히 연애할 때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성향을 전부 다 알 수 없고 살아온 환경을 파악하기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점을 찾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그래야 함께 살아가는데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한다는 건 분명 저에게 좋은 선택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한 사람만 봤을 때의 얘기였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개입되면서부터는 갈등의 연속이었죠. 그렇다고 이 사람이 자신 주위에 머물러 있는 안 좋은 영향을 가진 분들과의 인연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이란 단어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네요. 많은 분들께서 결혼 전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테고 상대방에게 엮여있는 인생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반면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저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많은 고민 끝에 파혼을 결정하게 됐지만 문제는 한번 만들었던 인연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 사연은 결혼을 결심하면서 예비 시부모님의 초대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뵀을 때부터 시작이 되네요. 정말 많은 가족분들께서 제 얼굴을 보려고 한자리에 모이셨어요. 이미 현관에 들어올 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벌써 점수를 먹이고 계셨죠. 외적인 모습으로 어느 정도의 집안인지 대충 파악하시는 듯 가족분들의 얼굴에는 분명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 몸 구석구석 살피고 있는 눈알 굴리는 소리가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네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제일 먼저 반겨주신 분은 시어머니셨어요. 그동안 만나보고 싶었는데 얼굴 한 번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들던지 여기까지 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죠? 앞으로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부터 편하게 할게요. 그래야 긴장도 풀리고 좋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대충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 집안이 평범한 집안은 아니라서 아마 결혼 얘기가 나왔을 때 고민이 많았을지도 모르겠네. 내가 그동안 살면서 제일 자랑거리가 우리 아들들밖에 없거든. 첫째부터 막내까지 서울대 보내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 다른 사람들은 애 하나 서울대 보내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무려 5이나 서울대에 보낸
특출난 집안에 직업까지 빵빵하니 이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지. 첫째부터 넷째까지 전부 다 좋은 집안과 결혼을 했고 이제 막내 아들 하나 남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서로 데려가겠다고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내가 이미 임자가 있어서 배가 떠났다고 해도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 찍기 전에는 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요즘 너무 피곤해 죽겠어. 이름이 소영씨라고 했지? 우리 집안을 제대로 소개하자면 오늘 하루 꼬박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로 자랑거리가 많거든. 그럼 소영씨는 어떤 집안인가? 저희는 어머님 집안만큼 대단하지는 않아요. 평범한 가정이고 먹고 살 걱정 없을 정도로 살고 있어요. 시모는 저희 집안이 평범하다는 말에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셨어요. 저는 대학도 그 사람처럼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치과 의사인 그 사람과는 다르게 저는 일반 직장인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어렸을 적부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시기보단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셨죠. 그래서 학창 시절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은 원 없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부모님과 위의 형들의 지시대로 움직이며 서울대를 목적으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는 다른 인생길을 살아왔었죠. 그래서 제 삶을 부러워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제가 자랑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 평범한 집안이라고 소개했었는데 그 말을 좋게 받아들여주지는 않으셨어요. 다섯 아들 전부 사자 직업이라 그런지 제 위로 먼저 시집온 형님들 또한 집안 자체가 다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제일 연배가 있는 것 같은 첫째 형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한마디 하셨네요.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막내 도련님과 결혼을 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용기는 인정하겠지만 딱 거기까지인 것 같네요. 어머님, 기억하시죠?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할 때 어땠어요?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내 첫째 아들이니까 더 신경 쓸 필요가 있었고 집안의 기둥인 만큼 능력 좋은 며느리한테 장가 보내고 싶었지.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여자들과 선자리까지 주선하면서 정말 힘들게 하셨잖아요. 결국 제가 이이랑 결혼하긴 했지만 그때 정말 서운한 것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크게 볼 것도 내세울 것도 없다고 하는 소영씨가 막내 도련님과 결혼하겠다는 건 좀 억지스럽지 않나요?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신다면 저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네요. 동서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걸요? 솔직히 어머님이 원하시는 조건 맞춰서 결혼까지 성사시키는 게 쉬운 건 아니었잖아요. 저는 오로지 이 사람 하나 보고 결혼했었다고요. 소영씨,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저희도 쉽게 결혼한 건 아니라서 이 집안에 들어오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어느 정도 치러야 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서요.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 날부터 무거운 대화들이 이어졌고 형님들의 반발이 심했었어요. 첫째 아주버님은 판사였고 둘째는 검사에 셋째 의사, 넷째는 대형 로펌 변호사였죠. 그리고 시댁 집안의 막내인 그 사람은 치과 의사이니 시모가 바라보는 눈높이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그 사람과 저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말을 쉽게 꺼내지 못한 제가 어색한 미소를 보이며 분위기를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서서 제 편이 되어 주었네요.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요. 큰형수님은 어떻게 초면부터 그런 말을 이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혼 허락받으러 오자고 한 것도 저고, 이 사람을 선택한 것도 저인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형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형수님들이 저희 형들 직업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발버둥 친 거잖아요. 도련님,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어른들 앞에서 못하시는 말이 없어요. 저희가 고생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얘기해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요? 노력을 보인 저희와 달리 소영 씨는 노력도 하지 않고 도련님이랑 결혼한다면 당연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어머님, 제 말이 틀렸나요? 형님들의 불만은 점점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결혼 생활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버렸어요. 이런 식의 전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태라 점점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네요. 시부는 손님 있는 자리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언성을 높이시자 그제서야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형님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시더니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시부는 저한테 미안하다며 대신 사과를 하셨어요. 제 옆자리를 지켜준 그 사람은 괜히 인사드리러 왔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게 전부 다 시모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저희들 키우시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건 알겠는데요. 그때 너무 심하게 하셔서 지금 저한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광경을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고 싶어 하겠어요? 나는 당연한 대가를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거니? 고생해서 키운 자랑스러운 내 아들들이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업 가졌는데 며느리는 그 명예를 아무런 노력 없이 얻게 되는 거잖아. 자기 남편이 판사고 검사고 의사의 변호사라며 떠들어 다니면서 자랑할 거잖아. 정작 노력한 건 엄마인데 내 아들들을 아무런 수고 없이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내가 그동안 뒤에서 꾸준하게 채찍질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제가 전날에 분명 부탁드렸을 텐데요. 저는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하지 않을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부 다 포기하겠다고요. 막내 아들 결혼하는 것까지 엄마가 원하신 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들이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딱 한마디 한 것뿐이 없는데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더 이상의 좋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시댁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이 사람과의 결혼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었죠. 말로는 조만간 다시 자리를 만들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시댁과의 관계를 먼저 푸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저한테 연락을 취해왔고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종현 씨한테는 비밀로 하고 따로 얼굴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게 약속 장소에 30분 일찍 나와 시모를 기다리고 있는데 정각이 되었을 때 시모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4명의 형님들이 줄지어 뒤따라오고 있었네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시모와 형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들은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인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자리에 앉으셨고 시모는 긴장하지 말라며 웃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고 있는데 시모가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겠다면서 형님들까지 데려온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나 혼자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며느리들까지 데려와서 많이 당황스러웠지? 소영 씨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길래 고민 끝에 데려온 거야. 그 전에 우리끼리 먼저 의논을 한 상태이고 결혼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조건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함께 온 거니? 너무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충분히 느끼고 집으로 돌아갔겠지만 우리 며느리들도 내가 내민 조건을 받아들이고 들어왔거든. 나도 최대한 조율해서 결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했었는데 아직 소영 씨 부모님 만나서 대화한 것도 아니라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내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집안의 조건을 미리 맞춰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거든.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이랑 의논한 끝에 그래도 이 정도면 인정해 줄 것 같다는 선에 기준을 잡았으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단으로 현금 2억 정도 받아야 서로 아쉬운 소리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때? 네? 종현 씨랑 결혼하려면 예단으로 현금을 2억이나 해야 된다고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네요. 당황스러울 게 뭐가 있어? 우리도 다들 그 정도는 했는걸? 어느 집안이든 현금으로 2억 정도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잖아? 그 정도 재산도 없으면서 어머니 며느리가 되겠다는 건 아니지? 솔직히 소영 씨가 우리 집안의 막내 동서가 된다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큰형님도 그렇고 우리들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2억도 준비 못하는데 결혼하겠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서 2억인 거지. 그 이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네? 그래, 이건 애들 말이 맞다. 생각해봐라. 서울대 나온 특출난 집안에 종현이는 지금 치과 의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얼마나 많겠니? 내가 봤을 때 2억은 껌값인 것 같은데. 첫째 며느리부터 넷째 며느리까지 전부 다 2억 이상 받았고 현금 외에 명품들도 꽤 들어왔단다. 얘들도 전부 경쟁률 뚫고 들어온 거야. 소영 씨가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하겠다고 하잖아? 그럼 그 다음 줄 서 있는 사람한테 기회가 채용되는 거지. 예단이 들어오면 반 정도는 돌려주는 게 관행이라잖아. 그런데 우리 집안은 특이 케이스라 돌려줄 생각은 아예 없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내 조건 마음에 안 들진 않지? 그렇게 하면 소영 씨가 원하는 결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남는 장사 아닌가? 그리고 보통 집은 남자 쪽이 해온다잖아. 그런데 요즘 세상에 집 마련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치과 의사니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테고 일단 당장이 급하니 집은 반반씩 마련했으면 좋겠네. 같이 키워가는 맛이 있어야 살만하지. 시모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주위에서는 예단으로 현금을 2억이나 하는 집안 자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집값이야 요즘 너무 올라서 신랑 측에 무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집안에서도 일정 금액을 도와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집도 반반씩 하면서 예단을 현금으로 2억이나 달라는 믿을 수 없는 말에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네요. 만약 그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쉽게 돈 얘기는 꺼내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비밀로 하고 만나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도 욕심이 상당했지만 형님들 또한 시댁에 했던 만큼 저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뒤에서 들볶은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알기론 남자 측에서 만약 집을 해온다면 그 집이 예를 들어 3억일 때 집값의 10%를 예단으로 준비하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2억은 터무니없이 큰 금액이었죠. 시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곤 표정을 살피시더니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는지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그대로세요. 저는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식들이 잘 되길 바라시는 마음에 결혼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종현 씨를 두고 장사하시는 건데 제가 거기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결혼 그냥 안 하려고요. 종현 씨한테는 잘 설명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어머님 며느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싹 사라졌었거든요. 종현 씨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주변 분들이 너무 힘들게 할 것 같네요. 생각 잘했어요. 어차피 뭣도 없는 집안에서 2억을 준비한다는 게 억지스러웠겠지. 우리가 2번 다시 얼굴 볼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막내 도련님 마음이나 잘 정리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쪽 말고도 좋은 조건의 여자 수두룩하게 쌓여 있거든요. 어머님, 제 말이 맞죠? 과시할 능력도 없으면서 도련님과 어떻게 한번 엮어서 인생 한번 바꿔보려는 김치녀 맞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저희는 볼 일은 끝난 것 같으니까 그만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아예 말도 섞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그럼 소영 씨는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할 말 없는 것 같으니까 먼저 일어날 테니 주문한 음료 계산은 마저 하고 나와요. 그럼 2번 다시 얼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니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약속도 어머님이 먼저 잡으셔서 저를 불렀으니 계산도 어머님이 하셔야죠. 저는 그 사람들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모와 단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르르 몰려와서 저를 죄인 취급하는 것 마냥 분위기를 이상하게 몰아간 것도 모자라 마신 음료까지 전부 계산하라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국 종현 씨와 따로 만나서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어 시모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 이상의 관계 발전은 힘들 것 같다며 이별 통보를 전했고 당황한 종현 씨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가족들에게 물어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까지 찾아온 그 사람이 저를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길래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어요. 듣고 있던 이 사람도 많이 당황하고 놀랐는지 시모의 행동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종현 씨가 저희 집에 찾아오기 전에 부모님께 이런 상황들을 대충 설명을 하니 그런 집안과는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며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저는 오히려 그 집안과 결혼한 며느리들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네요. 저는 겉보기에도 별 볼 일 없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본인들이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보복성이 보였었어요. 그 며느리들이 해왔던 만큼 저도 똑같이 하길 원했던 거죠. 자기 아들로 한몫 챙기려는 시모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람에게 연인 사이로도 지내고 싶지 않다며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고 고개를 돌리자
차라리 시댁과의 인연을 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저와 헤어지는 걸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하고 싶었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그 사람과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종현 씨는 저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와 헤어지고 난 이후 시모가 맞선을 보게 하려고 매일 괴롭히는 중이라며 힘들다는 말에 맞선을 보라는 답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맞선 장소를 제가 지정해 주는 대로 잡아달라고 계획을 잡았고 그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주었네요. 그렇게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난 뒤에 제가 지정해 준 맞선 장소에 그 사람과 시모가 함께 나와 맞선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확인한 뒤에 제가 시모를 바라보며 자리에 앉아버렸네요. 저와 바라보던 시모는 당황해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자리인지 알고 함부로 앉는 거야? 빨리 비키지 못해? 곧 있으면 맞선 볼 여자가 온다고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맞선 볼 여자는 여기 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돌려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종현 씨 맞선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소영이라고 해요. 이미 저를 알고 계시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일단 진정하시고 목부터 축이세요. 은선 씨, 여기 주스 2잔 부탁해요. 어머님, 오렌지 주스 괜찮으시죠? 종현 씨도 같은 거 먹어요. 너 이제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니? 분명 그때 말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날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됐다고. 네, 알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어머님이랑 며느님들께서 저에겐 제대로 말할 기회도 안 주시고 지금까지 겉모습만 보며 혼자 판단하신 거? 저를 아예 무시하고 계셨잖아요. 능력이 좋다고 해서 그걸 꼭 과시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어머님 며느님들이 얼마나 집안이 좋은진 모르겠지만 상대방을 함부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막대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어떻게 하셨나요? 먹고 살만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애초부터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해 더 안 좋게 보시고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거셨죠. 그리고 어머님 아드님들이 전부 다 서울대 나온 거랑 제가 결혼하는 게 무슨 연관이 있는 거죠? 저는 다른 거 안 따지고 종현 씨만 바라보고 결혼하려 했던 건데요. 서울대 치과 의사, 그런 게 꼭 중요한가요? 그렇게 따지는 거 좋아하시면 저도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얘기 좀 해드려야겠어요. 일단 저희 엄마 아빠는 하버드 대학 나오셨고요. 지금 강남에 빌딩 5채 정도 가지고 계세요. 어머님께서 앉아 계신 이 건물도 저희 부모님 건물이고요. 부자들일수록 자기 능력을 오히려 과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소박하게 지내며 살고 있죠. 저도 종현 씨랑 정말 결혼하고 싶지만 어머님이랑 동서들의 행동들이 너무 저급해서 상대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종현 씨도 제가 그냥 직장 다니는 줄 알고 있지 저희 집안이 어느 정도의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꼭 그렇게 티내지 않아도 되는 걸 굳이 자랑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던 도중 저희 카페에 자주 오시는 퀵 배달 기사분께서 저에게 다가와 반대편 건물 상호를 대며 아빠가 제 쪽으로 전달해 달라는 말에 건네 받았습니다. 상호가 적힌 서류 봉투에 건물주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걸 본 시몬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네요. 볼일을 끝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음료는 서비스로 드리는 거니 즐거운 시간 보내고 들어가시라는 한마디 건넨 뒤에 저는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저희 집안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저희 집안의 재력을 알게 된 시몬은 계속해서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거 아니냐며 받아주겠다고 애원하시고 있네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분명 좋은 영향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속내를 전부 다 보게 되었는데 괜히 엮일 필요 뭐가 있겠어요. 한 번뿐인 결혼, 후회 없는 선택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딸처럼 키운 두 동생들과 시댁 집안과의 관계에 대해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네요. 저도 인생 경험이 한참 부족한지라 이곳에 제가 가진 고민을 털어놓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 집안의 허락하에 저는 동생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어요. 남편도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일찍 떠나시는 바람에 두 동생을 저 혼자 키워오며 살아왔었고 남편과 결혼할 당시 동생들이 아직 학생이었던지라 시댁 집안에서도 한 집에서 지내는 걸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속으론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처음 남편과 결혼을 할 때와 다르게 시몬은 제 두 동생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한 집에 같이 살아야 하다 보니 짐스럽게 느껴지셨겠죠. 그래도 남편은 무조건 제 편이어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었어요. 동생들도 남편을 잘 따랐었죠. 시몬은 동생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크게 건드는 일은 없었지만 하나둘 성인이 되면서부터 대하는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 회사까지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금 많이 바빠서 길게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너희 회사까지 찾아왔겠니? 내가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한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데? 네가 그만큼 끼고 살았으면 된 거지. 성인이 됐는데도 왜 내보내지 않고 있는 거지? 어머님, 그건 제가 저번에도 충분히 설명드렸고 알겠다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동생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잡은 것도 아니고 독립할 수 있는 자금도 충분치 않아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간까지 함께 지낸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이 얘기 하시려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저 지금 많이 바쁘고 눈치 보여서 빨리 가봐야 해요. 내가 이 말만 하려고 왔겠니? 애는 언제 가질 거야? 어떻게 된 게 소식이 전혀 없어? 결혼한 지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깜깜 무소식이야? 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는 거니? 결혼해서 시애미가 원하는 건 하나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있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은 너한테 정신 팔려서 엄마 말은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이러려고 너랑 결혼시킨 거 아니다. 뭐든지 서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지금까지 양보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나도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소식 하나 던져줬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저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일한 고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거야? 애들이 너희 집에 축 치고 있으니까 애도 가지지 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애를 가지면 네가 신경 써줘야 하는 동생들한테 소홀해질까봐 애를 가지지 못하는 거잖아. 내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이해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 그이랑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조만간 어머님께 답을 드릴 테니 기다려주세요. 어쩌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다. 그 전에 아들이 하도 좋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줬다만 지금 생각해봐도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둘러 애들 독립시키고 애 가지는 데만 집중하거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나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는 시애미가 어디 있겠니? 시모는 제 동생들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항상 얼굴만 보면 최대한 빨리 동생들을 독립시키라는 말만 늘어놓으셨죠. 동생들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모는 회사 일이 바쁜데도 찾아오셔서는 나중에 해도 될 말들을 쉬지 않고 풀어놓으셨고, 사무실에서는 저를 찾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모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돌아갈 생각이 없으셨는지 먼저 일어났다고 갑자기 회사에서 난리를 치셨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좋게 설명해서는 대화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다며 회사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네요. 그러자 잠시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를 그 자리에 두고 회사로 돌아왔다는 게 문제를 일으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모와 어떤 상황이었는지 듣지도 않고 시모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 하나로 소리부터 지른 남편 때문에 저 또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연락을 취한 뒤 집에는 동생들이 있어서 동네 근처에서 따로 만나 카페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내가 대충 설명했잖아. 나중에 얘기해도 될 말들을 굳이 회사까지 찾아오셔서 바쁘게 일하고 있는 나를 불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그리고 이 문제가 왜 나 때문이라는 거야? 당신도 동생들이 학생이라 성인이 되고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시댁 집안에 못한 적 있었어? 서운한 마음 수도 없이 많았지만 단 한 번도 불만 표한 적 없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 한마디에 나한테 전화해서 화부터 내는 거야? 어머님이 애는 언제 가질 거냐는데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데? 차마 내 입으로 어머님한테 설명드리지 못할 것 같으니까 당신이 대신 얘기해. 내 입으로 어떻게 얘기하라는 거야?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처제들과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 내 입장은 생각 안 해봤어?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턱턱 막힌다고. 집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내 공간도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독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애들 자리 잡을 수 있게 돈 모으고 있는데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무작정 밖으로 내보내면 내 마음이 편하겠어? 애들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어머님한테 내가 왜 쓴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처제들이 내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건 감수해야지. 나도 배려해줬으니까 당신이 최대한 시간을 끌어봐. 그래봤자 어차피 다 밝혀질 일인데
시간을 끈다고 해서 좋아질 것도 없잖아. 이번 주 주말에 어머님이 집에 들르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 나도 이제 어머님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많이 지쳤다고. 당신이 얘기 못하면 내가 할게. 우리 엄마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한마디 꺼내는 순간 집안 풍비박산 난다. 무조건 끝까지 비밀로 하는 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당신이 아까 자리에 없어서 그때의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어머님 눈빛이 벌써 내 머리채를 수십 번 잡고 패대기 치셨다고. 저희도 아이를 바랬었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문제가 없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면서 남편의 몸 상태를 검사하게 되었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무정자증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면서 저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원하는 손주를 안겨줄 수 없다는 현실이 남편에겐 절망이었고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모가 계속해서 손주를 원하시면서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걸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는 손주에 대한 집착을 강하게 표현하셨고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숨기길 원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동생들 문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서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는 요인으로 발전해 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남편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주말에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네요. 뭐라고?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는 말이야? 그래서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고? 언제부터였는데? 결혼하고 저희도 얼마 뒤에 검사 결과로 알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께서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까봐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엄마가 하도 손주 타령을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정자증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많이 놀라셨죠? 내 아들은 원래 어디 하나 문제없이 건강했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정자증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들, 너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니?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건 그동안 삶이 힘들었다는 거잖아. 내가 봤을 때 이건 다 너 때문인 것 같다. 네가 동생들과 함께 살겠다고 했을 때부터 내 아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서 무정자증이 된 거라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식으로 엮으시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산부인과에서 설명하기론 무정자증은 선천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제 동생들과 함께 지낸 건 연관성이 없으니 이상하게 엮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천인지 후천인지 어떻게 알아? 확인해 봤어?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한 건데 끝까지 우기고 결혼하더니만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들어? 안 되겠다. 내일 당장 애들 짐 싸서 내보내거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혹시 아니, 쟤들이 나가버리면 마음이 편해져서 무정자증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머님,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애들과는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죄송해요. 저희가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언니, 우리 먼저 일어날 테니까
나중에 집에서 마저 대화하도록 하자. 동생들도 기분이 안 좋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시모는 제 동생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었네요. 이대로 가다간 큰 문제라도 생길 것 같아 동생들을 하루빨리 독립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에서 나오자마자 조용한 곳에서 추가적인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내 이름으로 대출을 해달라는 거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는 건데? 당신 정말 이기적인 것 같다. 내가 무정자증인 거 비밀로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그걸 꼭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야 하는 거야? 처제들한테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얼굴을 들지 못했다고. 그런데 내가 대출을 내서 독립하는데 도와달라고? 당신도 아까 상황을 봤잖아. 임신 못하는 이유를 우리 동생들 탓을 하면서 어머님께서 대놓고 뭐라 하시는데 어느 누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 어차피 진실은 아셔야 되는 거였다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건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도 지원을 많이 안 해줘서 어느 정도만 도와달라는 거야. 그냥 동생들 둘이 사는데 적당한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내가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갚을 테니까 한 번만 도와줘. 애들도 이제 성인이 돼서 돈벌이 하면 당신이 도와준 대출은 금방 갚을 수 있다고. 이제 막 사회에 뛰어들 애들한테 대출 받게 하고 싶지 않아. 부부로서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줄 수 있잖아. 우리가 부부라고? 언제부터였는데? 나는 너희들을 무상으로 데리고 산 걸로밖에 안 느껴지는데? 대출은 꿈도 꾸지 마.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상황이 별로 안 좋았던 터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은 집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며 남편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크게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조금은 도와줄 거라 생각했었어요. 결국 저 혼자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남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네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동생들이 전부 다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대로 나가서 뭐 어쩌자는 건데? 언니가 최대한 빨리 집을 알아볼 테니까 일단 진정들 해. 언니, 우리도 이제 눈칫밥 먹으면서 못 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 버티고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다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 이미 결정했으니까 일단 나가도록 할게. 형부 얼굴 보는 것도 불편하다고. 우리도 여기 편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 매일 하루하루가 얼마나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우리가 돈 모아서 조금씩 키워나가면 되니까 언니는 언니 인생 살아. 우리도 이제 성인이잖아. 갓 20살, 21살 된 너희들이 뭘 어쩌겠다는 건데. 제발 애처럼 굴지 마. 지금은 내가 너희들 아빠이자 엄마인 거야. 최대한 빨리 대출받아서 안정적인 공간 마련해 줄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생각 좀 해보자. 너희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언니는 중간에서 더는 버티지 못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며칠만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자. 언니, 그냥 우리끼리만 살면 안 될까? 지금 언니도 행복한 거 아니잖아. 매일 보는 얼굴에 웃음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아빠, 엄마가 옆에 있었으면
우리도 정말 행복했었을 텐데. 앞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까지 잘 버텨왔잖아. 언니가 전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시간이 너무 늦었다. 방에 들어가 쉬어. 두 동생들도 그동안 많이 지쳐 있었는지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암흑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아 하루빨리 정리할 수 있는 건 해결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제 선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내로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동생들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저희 집과 거리도 가까운 곳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둘째 동생에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생들을 불러 점심을 사준다고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처음 있는 상황인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말에 그래도 일단 어른이 먼저 전화를 했고 시모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미안해 하셔서 동생들에게 밥 한 끼 사주려는 것 같아 약속 장소로 나가보라며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동생에게 식당의 위치를 전송받아 약속 시간에 맞춰 나가보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래도 제가 식사를 대접해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해 서둘러 부동산에서 볼일을 끝낸 뒤에 약속 장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동생들의 표정도 상당히 안 좋아 보여 도대체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지 사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가리고 숨죽여 근처에 자리를 잡아 시모와 동생이 앉아있는 자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모가 하는 말들을 전부 듣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돈 처녀들이 그래도 우리 집안에 도움을 받고 자랐으면 그만큼 베풀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 쓸데없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 어차피 사회 나가봤자 뭐 먹고 살 건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게? 아니면 식당에서 설거지 할 거야? 안 봐도 비디오인데 내가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잖아. 앞에 계신 분들이 비록 나이는 있지만 그래도 체력은 좋으신 분들이다. 한 가지 흠이라면 한 번씩 이혼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셔. 솔직히 요즘에 그런 거 크게 상관없잖아. 초면이니까 행동 똑바로 하고. 그럼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좋은 만남 가지도록 해요. 먼 길 오셨을 텐데 잘 좀 부탁드려요. 시모는 동생들에게 밥을 사주겠다는 건 하나의 미끼였을 뿐 선자리를 주선한 거였어요. 남자분들 나이가 딱 봐도 40 후반은 되어 보였는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저는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네요. 동생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도 모르고 있는데 반대편에 앉은 남자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런 자리를 처음 겪어보는 동생들을 보며 귀엽다고 분위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매장 밖으로 나가더니 뭐가 그리 즐거운지 얼굴에 꽃이 피어서는 상당히 좋아하고 있었네요. 이런 시모의 행동에 화가 치민 저는 급하게 시모를 뒤따라가 큰 소리치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온 걸 보고 살짝 당황스러워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한 채 입을 여셨습니다. 쓸데없는 잔소리 할 거면 당장 돌아가거라. 사돈 처녀들 선자리까지 봐주는 시모가 어디 있니?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방해할 생각하지 말고 잘 되길 빌도록 해라. 나이만 많은 것뿐이지 돈만 많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혼 한 번 한 거? 그런 건 흠도 아니야. 너도 솔직히
동생들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잖아. 애들도 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이라 지금의 현실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다.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 된 것도 전부 다 저 애들 때문이고 그동안 내 아들 집에서 무상으로 지내고 있었으니 그만한 보답은 해야 되지 않겠어? 내가 너 대신 혹 떼어줬으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애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이 밥 한 끼 사주신다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나온 것 뿐이잖아요. 지금 그이도 제 전화 한 통 안 받고 집에 안 들어온 지 한참 됐어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머님까지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그이랑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들에게 막대하시는 거냐고요? 걔가 왜 집에 안 들어가겠어? 같이 생활하지 않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오죽하겠니? 그리고 지금 네 입으로 이혼이라고 했어? 네가 이혼하면 갈 데는 있고? 내 아들이 지금까지 너희를 무상으로 데리고 살아줬으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결혼 성사시키거라. 중간에 끼어들기만 해봐. 그땐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무조건 이 결혼 성사시키고 우리한테 받았던 만큼 보상해줘야 할 거야. 어차피 손주도 못 보는데 물질이라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 쟤들 벌써 짝이 정해졌나 본데? 각자 한 명씩 팔짱 끼면서 나오고 있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 사람들한테서 안 떨어져? 언니 눈에 피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은 거니? 왜 언니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나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재력이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겠어. 오늘 우리 집에 안 들어갈 거니까 언니도 이제 우리한테 그만 신경 꺼. 동생들은 나이 많은 남자들의 팔짱을 끼고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웠고 동생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시몬은 지긋지긋했던 혹을 한 번에 2개나 떼어냈다며 고소해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시모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고 말았네요. 그런데 시모는 달려드는 저를 강하게 밀쳐낸 뒤에 나중에 감사해 할 거라며 그 자리를 벗어나셨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캐리어를 보고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고작 동생들의 짐은 캐리어 하나가 끝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돈만 많았다면 부족함 없이 키웠을 텐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동생들까지 놓쳐버린 것 같아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동생들을 보자마자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언니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은 흥분한 저를 진정시키며 침착하게 대응을 했고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에게 모든 설명을 듣게 된 저는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행동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저에게 안심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은 저에게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면서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생들은 분위기가 안 좋은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네요. 벌써 본인이 작성할 수 있는 건 모두 적어 놓은 상태였어요. 저만 도장을 찍으면 되는 거였죠. 한참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남편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저와 사는 인생이 지긋지긋하다고 이혼을 원했습니다. 한마디 상의도 없이 통보하는 남편의 행동에 너무 실망을 했고 어떤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남편의 행동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저에 대한 마음을 이미 버려버린 남편을 저 또한 미련하게 상황을 이끌며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서류에 이혼 도장을 찍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아닌 남이 되고 말았네요. 시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동생들이 선자리에 나온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될 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의 돌발 행동은 시모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었죠. 아들,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일을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야? 아직 이혼 취소할 수 있는 기간 며칠 남았잖아. 당장 가서 처리하고 오거라. 그 사람들이 재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내가 너희 집안 사정 전부 얘기하면서 동정파리에서 겨우 선자리 주선한 건데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만들어? 굴러 들어온 돈들을 아들 네가 지금 발로 걷어찬 꼴이라고. 며느리 너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가서 취소하고 오도록 해라. 아니요. 저도 이 사람이랑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어머님과 이 사람한테 그동안 받았던 상처만 생각하면 더는 못 살 것 같아요. 저희 가족에겐 앞으로의 미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제 둘째 동생이 어머님 덕분에 결혼 성사돼서 전달해 주라고 했어요. 얼굴은 뵙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첩장이에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 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소개해준 남자랑 제 동생이 결혼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분이서 친구분이셨던 거 모르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제 동생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결정하게 됐는지도 어머님은 모르시죠? 재력이 있는 분들이 정신 나갔다고 한 푼도 없는 제 동생과 결혼하겠어요? 단지 젊다는 이유 하나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인생 경험이 쌓인 사람들이 뭐하러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할까요? 선자리 나왔던 한 사람이 제 둘째 동생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저희 집안 사정 때문이었어요. 어렸을 적 부모가 돌아가시고 그동안 어렵게 살아왔던 그 힘든 순간들과 경험들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동생과 결혼하는 그분이 대장암 말기래요. 그분이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의 엄마가 어렸을 적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정과 비슷해서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선자리에 나온 목적을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저와 어머님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상황을 알려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산을 갈취할 방법을 모색할 게 뻔해서 그때 당시 제 동생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한 말에 그 자리에서 산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시모가 소개해준 두 사람은 서로 친구였는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던 중에 저희 가족의 사정을 알고 비슷한 환경이라 접근을 한 거였어요. 주변에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어서 딸만 남겨지게 될 안타까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좋은 엄마 하나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남자는 혼자 나가는 것보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함께 결정하는 게 좋을 거라 판단한 거였죠. 그렇게 시모가 자리를 뜨고 동생들은 남자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렸다고 했었네요. 동생들의 삶이 그 남자의 딸과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하필 남자는 대장암 말기라 진심을 다해 키워줄 딸의 엄마가 필요했던 거고, 둘째 동생이 그 길을 자처하게 된 거였죠. 두 사람이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서로의 마음은 진심이 통했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남편과 다시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이혼 취소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제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둘째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상태이고 그 딸의 엄마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막내 동생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요. 단지 서로의 아픔이 비슷하기 때문에 동정심으로 둘째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앞으로의 인생에 본인의 삶이 없는 거라 걱정이 될 뿐이네요. 인생 선배이신 분들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그 남자분의 딸이 벌써 둘째 동생을 엄마라고 부르면서 너무 잘 따르는 게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의 신중한 조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